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환자가 주마다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조금 주춤해졌지만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향으로 과연 가능할지, 재유행 정점은 언제일지 엄종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더블링 현상이 막 나오다가 직전주는 한 1.3배 정도로 조금 주춤한 현상이 보였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사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일 때 이제 더블링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 요새 유행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검사를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고, 예. 또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확진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유행이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정점일 때의 확진자 발생 규모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중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은 네. 여전히 감소세이거나 정체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의 규모를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유행의 정점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그러면 어렵지 않나요? 유행의 예측 시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때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정점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점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네. 유행의 속도가 빠를 때는 한 30만 명 정도까지 보다가 예. 다시 유행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은 추이를 보니까 질병을 통해 한 20만 명 정도까지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만큼 폭이 넓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불확실한 요소 때문에 예측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당초 좀 완만하게 늘어나면서 8월 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원래 30만 명 얘기까지 나오다가 20만 명으로 좀 줄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 코로나 유행이 왔다고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4차 접종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두 가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정적으로 좀 확신에 차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묘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 주가 가장 휴가가 많은 그런 주입니다. 이런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검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기간 중에 많은 이동량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휴가철 이후에 이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면역 회피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켄타우로스 변이 BA.2.75 변이 이것도 만약에 우세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2, 3주 전까지만 해도 질병관리청이 BA.2.75 그러니까 켄타우로스 변이의 전파력이 BA.5보다 더 높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예. 실제 지금 유행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BA.2.75의 발견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번째 확진자까지 확인이 되고 계속해서 이 PCR 검체를 이용해서 유전자 전장 서열 검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흔히 발견되지 않는 걸 보면은 유입 초기에 확산이 아주 초기이거나 아니면은 BA.5보다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BA 2.75가 우세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양쪽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BA 2.75가 BA5보다 전파력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예. 아주 소수에서만 전파가 일어났다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BA5보다 BA 2.75의 전파력이 높다면 서서히 BA5의 그 비율을 이제 줄여가면서 BA 2.75의 이 분리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요, 재감염률이 꽤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감염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유행 초기인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감염 사례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재감염이 됐을 때 이미 한번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자가검진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확진 검사를 받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저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재감염자 비율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유행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확진 검사의 그 편의성이 높아지면 재감염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재감염이 됐을 때 하고 처음 감염이 됐을 때하고 비교할 때 혹시 증상의 차이가 있거나 재감염되면 더 위험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까? 증상의 종류 차이는 없는데 예. 실제로 이제 증상의 강도는 재감염 때가 좀 더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는데 미국의 결과를 보면은 고위험군에서의 재감염은 입원율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이 재감염 자체가 좋지 않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수 관리에 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표적화된 정밀 방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는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고위험군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부분 고위험군에서 발생을 하니까 예. 이 고위험군들이 많이 생활하는 장소나 시간, 상황 등을 이제 표적화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참 그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그 표적화된 그런 관리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그 집단이나 집단 감염 상황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은 네. 관리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예. 또 이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로 고위험군으로 유행이 전파되는 상황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고위험군 관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중증 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줄이거나 사망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치료를 좀 적절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지금 이제 이 고위험군 특히 이제 60대 이상 그 중에서도 70대, 80대의 그 백신 4차 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은 4차 접종을 했을 때 고위험군에서 중증화 진행 예방을 3배 이상 하고 사망을 2배 이상 줄인다고 되어 있고 지난 15일에 미국 CDC의 그 결과를 보면은 네. 이 고위험군에서 4차 접종을 했을 때 입원 예방 효과가 80%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자체가 이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효과는 잃어버렸지만 네. 중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의 그 예방 접종이 반드시 그런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와 다른 그 몸 컨디션이 생겼을 때는 네. 빠르게 이 원스톱 진료소 같은 데를 찾아서
검사 받으시고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그 복용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중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목련 치료제 처방 늘리겠다, 또 원스톱 진료 기간을 확대하겠다, 병상도 지금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일단 원스톱 진료소는 전국에 6,000개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 2배까지 늘릴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이 이 원스톱 진료소를 쉽게 찾지 못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원스톱 진료소를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안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병상의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을 확대를 하려면 이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퇴원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차단막이나 음압수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이번에 이제 50세 이상 4차 접종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계량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을쯤이면 그거 맞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맞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계량 백신은 이제 모더나에서 개발한 이가 백신이라는 것인데요. 이 이가라는 뜻이 우한 바이러스하고 BA.1이라고 하는 우리 2, 3, 4월 달에 유행했던 초기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두 가지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가 백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두 가지 이가 백신도 지금 BA.5에 대한 그 직접적인 그 예방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중환자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양산 체계를 거쳐서 도입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9월 중하순 10월 달이나 돼야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가 되면 지금의 제2유행의 정점이 지나서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유행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차 접종 그냥 맞으셔도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다시 거리두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행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행의 속도를 지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그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고통을 받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유행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우리가 특히 이제 중환자를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알겠습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